안녕하세요. 시간을 칼같이 지켰죠. 딱 9시에 켰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알람 맞추고 대기가 아니라 사실 아까 한 8시에 들어와서 씻고 조금 일찍 킬까? 하다가 정강에 켰어요. 아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상처가 났어요. 여기 씻고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스킨 바르고 바람을 이렇게 하거든요, 손으로. 그러다가 여기를 탁 쳐가지고 피가 엄청 났어. 좀 닦았어. 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 살이 안 빠졌어요. 제가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도 안 빠졌고 요즘에 오히려 살이 좀 쪘어요. 일단은 많이 오시면 제가 또 준비한 거를 별게 없지만 몸을 질의응답 받은 거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먹었어요. 저 아까 운동 끝나고 햄버거 2개 먹었어요. 일단 우선 제가 미아 막공 때 퇴근길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3주 안에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러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퇴근길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피부과를 간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 피부과를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냐면 제가 여기 가까이서 보면은 편평사막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두 개가 생기면 막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분장을 받고 또 막 오랫동안 피부 막 못 씻고 이러면 이게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 목까지 쫙 번져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서 레이저를 치료하면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 흉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분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꼭 이제 공연하다가 쉬는 기간이 생기면 그때는 꼭 시간 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미아 끝나고 쉬는 기간이 생겨서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놨던 걸 받게 됐죠. 그래서 여기랑 이런 거를 다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너무 이게 저는 가뜩이나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디오돈 같이 이런 걸 붙이는 걸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게 좀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점 같은 게 바다다닥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3주가 지나도 목 같은 데는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리한답시고 밖에 아예 못 나가요. 햇빛도 쐬면 안 되고 여러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라방을 예상했던 그 시간대를 미루게 됐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한켠에 계속 이거 빨리 3주 안에 하기로 했었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에 오늘은 꼭 해야겠다 이러고 날짜를 잡아서 공지를 하고 정상 참작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그러니까 질문을 무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물어보신 질문들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혹시나 시간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유로 못하신 분들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 연극 컴백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이 연극 계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적어놓은 거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현장 질문 받아주죠. 당연하죠.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질문 정리해놓은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7분이니까 그래서 피부가 이게 지금 여기 흉진 거 말고는 오돌토돌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공연 관련 질문이랑 그리고 저한테 그냥 사적으로 궁금한 것들 또 뭐야 연극 하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순서가 미아 때 질문이랑 그 다음에 연극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것들 그렇게 할게요. 지금 틀어놓은 음악은요, 저번에 또 라방하면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 저작권 없는 그걸로 틀어놨어요. 마우스 소리가 커요? 큰가? 키보드 소리는 더 크죠? 일단 미아 질문부터 받은 거 해볼게요.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가마치 통닭을 좋아하냐고요? 가마치 통닭 그거 가마치 통닭이 뭐지? 옛날 통닭 같은 건가? 그거 좋아합니다. 게임용인가? 제가 이제 키보드 소리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좋아해서 이걸 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하면서 너무 소리가 커서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미아 질문 받은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미아 오디션 썰 풀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너무 옛날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디션 첫 번째 1차랑 2차를 봤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봤을 때 자유안무를 준비해갖고 그 다음에 지정 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임라이트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 세 개를 했었는데 지정곡이랑 이제 지정 대사는 제가 이제 준비한 대로 했고 이제 자유 안무도 이제 제가 준비한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자유안무를 그 현대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릴 때 그래도 조금 했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동작을 짜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뭔가 그 좀 센치한 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현대무용도 아니고 약간 조금 감각적인 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야 돼가지고 제가 막 영상 같은 것들을 찾아서 나름 혼자 독학한답시고 이제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파이 원류 때 안무 감독 해주셨던 분이 조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갔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춤을 췄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살짝 열심히 하는구나 저 친구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제 느낌에. 그래서 운이 좋게 그래서 저는 내가 춤이 조금 많이 부족하구나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오디션을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태연이랑 서한이 형이랑 이제 거기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명씩 다 이렇게 서서 오스카는 오스카대로 리차드는 리차드대로 그리고 거기에 뭐지? 저기 경초 형이 저희가 노래를 하거나 뭐 대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거기 계셨었어요, 형이. 그래서 많이 저희 오디션 할 때 도와주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명씩 노래를 했죠. 돌아가면서 노래 하나 나오면은 거기서 한 명씩 노래를 부르고. 근데 오스카 노래들은 사실 뭐 밑에 음들이어가지고 어렵지가 않은데 리차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음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와 리차드 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정말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오디션 기억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때 막 딱히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아무튼 미아 오디션 썰은 이렇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애드립 장면 이건 아무래도 저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릴스도 엄청나게 그게 조회수가 많이 터졌다고 들었는데 저랑 동진 형이랑 진우 형이랑 이렇게 셋이서 공연하는 날 동진이 형이 갑자기 그 부티 옷을 위에 걸었을 때 그게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상의를 그때 했던 게 아니었어서 형이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우 형의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리차드 눈치도 보이고 스티비도 보이고 이러니까 가운데서 되게 난감했던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막 힘들게 그걸 뺐는데 머리띠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띠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영상에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이제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의자가 안 보였냐고요? 의자? 그러니까 의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거의 잠깐 멘붕이 왔었죠. 질문 계속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써니보이에게 막 섹시하게 해줘 막 이런 애드립 같은 거 상의하고 한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진우 형이랑 같이 공연할 때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진우 형이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이제 리차드로서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티랑 써니보이 씬으로 해가지고 확 환기를 해서 이제 우리 둘이 또 이제 장면을 맞춰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둘 사이에 되게 뭐랄까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환기시키고자 조금 더 재밌게, 멋있게, 섹시하게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형들한테 할 때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민수 형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형이 워낙에 저한테 넌 오늘 알아서 해라 말하면서 이제 장난으로 저한테 많이 하길래 복수 아닌 복수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스텔라를 초반에 사랑했다고 하는데 마콘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오히려 더 초반에는 도피 그리고 또 약간 회피하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 부분이 지나고 나서 공연을 계속 한 회차 한 회차 거듭할수록 계속 더 오히려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스텔라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순 없지만 리차드의 그 소중함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걸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두세 개 정도를 제가 받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확인해야겠다. 침대에 누워서 라방 보고 계세요? 죽겠다. 질문이 따로 없네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또 뭐였지? 라임라이트 본공에서는 눈물이 없었는데 스콜에서 울었던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공에서도 울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질문을 읽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 중반쯤에 이제 오스카의 감정이랑 스콜은 공연을 다 끝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차드와의 마지막 그 감정값들이 남아 있어서 더 확 올라와서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받고. 그래서 제 대답은 아무래도 스콜은 공연을 다 끝내고 나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감정이 더 올라와서 그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차드를 우정이 아닌 사랑하는 리차드가 있었는데 나는 우정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이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약간 그 깊은 우정은, 그 우정이랑 사랑을 나누는 거가 사실 저는 제 머릿속에 잘 이해가 엄청나게 잘 되진 않지만, 뭔가 깊은 우정은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랄까, 리차드는 있었는데 우정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그러니까 제 오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우정한다라기보단, 오래된 친구들은 제가 우정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또한 저는 우정보다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답은 저도 리차드한테 사랑이었던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싫다 장면에서 리차드를 안아주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마음에서 안아주는지. 근데 이 질문도 있었는데, 리차드를 안아주게 됐던 이유는요, 그 상황에서 리차드의 눈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엄청 뭐랄까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의지가 될 수 있게 나한테 기대서 괜찮아 다독여주면은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됐었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리차드들마다 눈을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우 형이랑, 제가 느끼기에는 진우 형이랑 정석이 형 했을 때는 이 자기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의 리차드의 표정이었고, 그래서 눈이 초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의미로 괜찮아 내가 일단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제 다독여줬던 거였고, 제가 느꼈을 때 서환 형이랑 민수 형은 가끔씩 저를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나 진짜 잘했지? 또는 나 괜찮겠지?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더 괜찮을 거야 일단은 다독여주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마음을 좀 의지할 수 있게 해서 일단 좀 진정시키기 위한 이유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안아주고.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오스카랑 잘 헤어졌냐, 작품 끝날 때마다 맡은 배역이랑 어떻게 이별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공연할 때 그 트리플 또는 이제 쿼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공연하는 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이나 아니면 3번 정도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공연하는 날 이외의 시간에도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은 캐릭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 캐릭터를 고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이게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3개월 동안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게 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오스카는 또 그랬겠지,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무의식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은. 그래서 배우 때부터 생각해보면 항상 공연을 끝내고 나서 진짜 내 공연이 끝났구나를 느끼는 시점이 딱 일주일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별을 준비하는지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래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이렇게 미아에 관련된 질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이제 질문해주세요. 질문해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제 또 연극 관련된 이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니까 진짜 열심히 잘 들어주시는 건지 질문이 아예 없으시긴 하네요.
질문 더 해도 됩니다. 질문 더 해주셔도 돼요. 배우님도 누워서 해달라고요. 제가 누워서 하면 아무래도 텐션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고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한가? 미아 막공 봉공 마벨이 끝나고 평소처럼 전화 스피커를 거기서 가자라고 못해서 대신 말해주셨잖아요. 너무 가족 표현 같아서 저는 웃겼는데 성도 감사합니다. 이때 막공 때 이게 사실 조금 이거는 제 실수였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워낙에 제가 표현했던 오스카는 리차드나 스티비나 항상 남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파악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엄청 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형들이 어떤 뭐 일들이 계속 사건이 생겨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게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로 바로 넘어오자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길래 내가 그래 가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게 그래도 일단 너무 상의 없이 한 부분이라 저도 끝나고 나서 정원 형한테 형 근데 죄송하다고 말을 꼭 했죠.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과의 미아 디플이 너무 재밌었죠. 형들이랑 같이 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미아에서 형들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인 것 같아, 이번에 정말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엄청 좋은 형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쌓고 많이 배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먼저 와서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같이 또 이제 공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막 같이 고민을 하고 막 이런 시간도 있었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스카가 스티비한테 마음을 여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건 진짜 매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스티비들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느 장면이라고 딱히 딱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우 리차드에게 내가 미안하니까 화풀라고 말하면서 대본 건네신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그런 애들이 내가 미안하니까 화풀라고 말하면서 대본 건네. 그러니까 그쵸, 진우 형 리차드죠. 진우 형이랑 같이 할 때는 워낙에 예민하고, 그리고 사실 원래 예민한 성격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우 형의 그 리차드는 이 공연을 못하게 되는 순간에서 더 예민해지는 그 순간들이 저한테 눈에 밟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더 예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텔라를 선택해서 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더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인데, 그 눈치를 보는 계속 와중에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터지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는데, 제 행동에서 리차드를 챙겨주는 것들이 제 나름 미안한 게 다 담겨있는 행동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은 정말 너무 미안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드립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막공날 유독 많이 우셨던 것 같은데 공연하면서 평소 공연이랑 다른 느낌을 받았나요? 받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진짜 마지막 공연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슬펐죠. 네, 그래서 더 눈물이 나지 않았나. 그쵸. 그 오스카의 마음을 100%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더 소중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걸 못지않게 저도 그런 마음을 아주 간접적으로 더 느낄 수 있어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자, 미아 질문이 끝났으니까 제가 연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스텔라와 전화할 때 유독 리차드를 많이 쳐다봤던 오스카였던 것 같은데 그랬었던 이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에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눈치가 보이고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전화하는 순간에도 리차드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연극부터 할까요? 일단 질문 하나 더 왔으니까 여태 했었던 작품 중에 가장 접근하기 편했던 캐릭터. 편했던 캐릭터요? 편했던 캐릭터는 편했던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 편하다라는 의의를 이제 나랑 가장 좀 내가 접근하기 편했다? 를 말을 하자면 비스티 스무가 조금 편했다? 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극 관련된 질문은 받은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연극을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아까도 사실 이 라방 키자마자 바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연극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20살 때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 다녔었으니까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몇 명, 2명 정도를 더 이렇게 구해서 그때 저희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무대를 직접 만들고 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연극을. 그때 당시에 연극 아트라는 공연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3명에서 이제 극장을 대관을 해서 제 지인들 3명에서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극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그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있어서 이제 연극은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계속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한번 연극 같은 걸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이라는 걸 한 작품 두 작품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양한 형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스태프분들 막 만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뮤지컬에 더 흥미가 생기고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연극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은 또 연극 가서 또 많이 배우고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바로
대본을 읽어보고 너무 또 재밌게 읽었어요. 대본을 이제 그 두 명의 인물의 서사나 약간 그런 게 진짜 꽉꽉 채워져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딱 하게 돼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아트에서 그때 수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제 계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극 준비하면서 특별히 힘든 거, 사실 지금 막 연습 진행이 많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어떤 게 막 특별히 힘들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이 외우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마크라는 인물인데, 마크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뭐 특별하게 잘 생각하고 어떤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연습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대런과 마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인물이 청소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성인이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점점 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뭔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부여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뭐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뭐랄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또는 뭐 기분을 살피게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본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오는 말들? 근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또 엄청나게 또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게 반복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가뜩이나 불온전한 청소년들, 그리고 또 사회 억압,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저의 대답이고요. 네, 방원이 형이랑 오랜만에 한 무대에 설 수 있어요.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교복 입지 않을까요? 교복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연극에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제 관련 질문을 해주신 분들 보면, 쉬는 동안 뭐 하면서 지내셨나요? 아까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과 가서 이게 편평사마귀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됐어요. 자외선도 못 쬐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한 일주일이 되게 암울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도 좋아하는데 땀도 흘리지 못하고 이게 씻지도 못하거든요, 물로도.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됐죠, 일주일이.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동안 진짜 먹고 싶었던 음식도 막 엄청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진짜 완전 요양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근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쉬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무튼 다음 질문. 올해는 벚꽃 사진을 안 찍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또한 이것도 피부 이슈로 사실 눈으로만 담았어요.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드다다닥 이렇게 막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자 이름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 조자에 성이 보통 다, 제가 성태라는 이름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한자 이름을 보게 되는데, 제 성은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일울성자가 아니라 재성이라고 해서 앞에 흑토자가 붙어요. 맞나? 네, 그래서 재성, 그리고 태가 클태자가 아니고 바꿀태입니다. 그래서 재성, 바꿀태, 조성태, 이게 제 한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신 거 있는데, 그냥 계속 궁금하신 거 계속 여쭤보셔도 돼요, 저한테. 넷플릭스 추천해줄 만한 거? 저도 지금 사실 넷플릭스 막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데 지금 폭삭소가수다를 보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뒤에 가서 엄청 엉엉 운다고 하는데 아직 뒷부분은 제가 지금 아껴둔 상황이라 그것도 이제 곧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슬 아이스크림을 아직도 좋아하는지 여쭤봐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슬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에 더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그 옛날 팥빙수 있잖아요. 파란 색깔로 된 그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뚜껑 파란색이고 팥빙수, 그냥 정말 팥빙수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걸 요즘에 사가지고 통에다가 부어요. 제 그 개인 그릇에다가 통에다 부어가지고 얼려있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손으로 좀 녹여가지고 부어놓고 우유를 조금 넣어요. 우유를 한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차게끔, 그 다음에 그걸 막 부십니다. 그 다음에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에 빠져서 구슬 아이스크림보다는 팥빙수를 먹고 있어요. 그거 일주일에 한 2번 먹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맘스터치 치킨이요? 아니요, 안 먹어봤는데. 맘스터치 치킨이 새로 나온 건가요? 저는 사실 맘스터치 치킨을 진짜 많이 먹어보긴 했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항상 먹는 세트가 햄버거 세트랑 통다리 치킨 이렇게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배우님은 깐머파신가요? 덤머? 저는 덤머파인 것 같아요. 드라마 vs 영화. 영화. 집에 있는 동안 제일 맛있게 만들어 드신 음식. 이게 만들어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제가 오리 덮밥을 해 먹어봤거든요. 이번에 쉴 때 사실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혼자 밥 해 먹고 이러면서. 근데 오리 덮밥을 해서 먹었는데 사실 비주얼이 좋진 않았지만 제 입에서 맴도는 그 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오리 덮밥입니다. 그 사이에 관극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또한 피부 이슈로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이솝 봤었고, 이솝이랑 알라딘 봤었고, 그 두 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광각을.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좀 광각을 많이 하러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버킷리스트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서 제가 17년도인가 남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고 갈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까마득하고 너무 고될 거를 뻔히 알면서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여행을 너무 못 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요즘에 나이 먹고 제가 이제 좀 남미 여행을 가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예스 3관 다시 가게 되는데 장점을 말해주세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관극을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솝을 했는데 그게 또 3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제가 이파이 완료했던 공연장을 갔더니 역시나 장점은 이 벽돌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아늑한 거, 그게 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점은 지상이라는 거. 네, 알라딘은 원영형 진위로 봤죠. 진짜 날아다니는 원영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존경심이 솟았죠. 원영형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 외에 취미가 뭐냐 이 질문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사실 운동 말고는 취미가, 제가 사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양하긴 한데, 아마 취미 하면서 제일 가본 것들은 요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놀이공원 좋아하시나요?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놀이공원 일단 사실 많이 안 가봤어요. 놀이공원 많이 안 가봤고, 일단 결론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겁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슈퍼 N이거든요. 물론 MBTI 검사를 했을 때 S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제가 또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서 그래서 겁이 많아요. 이게 뭐 방탈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잠깐만, 저기서 갑자기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이 놀이공원에서도 기계를 타고 이제 가다가 잠깐만, 이게 갑자기 한 바퀴를 돌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무서운 놀이기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모수는 못하는 게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 타본 건 없는데, 그래도 저건 굳이 안 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자이로드롭 확 떨어지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러면서 번지점프도 해봤는데 그 느낌이랑 되게 오묘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막 자이로 스윙이나 아니면 막 빨리 달리는 게 한 바퀴 돌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잘 타요. 이상하죠, 되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베이컨을 좋아하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어릴 때 한번 학교에서 이제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아침마다 베이컨 요리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맛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이컨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한국의 베이컨들은 맛있긴 한데 거기는 좀 딱딱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이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소를 잘 타냐? 시소를 많이 안 타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타봤겠지만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시소를 잘 타지 않을까요? 제가 클라이밍을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균형 잡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소는 잘 타지 않을까. 잘 타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거기서 위에서 막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건가? 아무튼 그 다음에 서브웨이 공차 픽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차는 제가 태어나서 3번 정도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공차를 진짜 안 가봤어요. 제가 밀크티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과당 음료는 보통 에이드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그 쿨라인 피조 그런 거만 먹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차 많이 안 가봐서 잘 추천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서브웨이는 제가 공연 전에는 항상 서브웨이를 가게 되면 가볍게 먹으려고 가게 되면 랩을 조금 먹는 편이고, 랩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공연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서브웨이 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볍게 먹고 싶을 땐 이탈리안 BMT에 소금 후추 올리브 뿌려가지고 먹고, 좀 헤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빵을 하티에 빵을 조금 파서 스테이크 앤 치즈 그리고 에그 마요 그리고 치즈 아메리칸 치즈 해가지고 야채 다 넣고 렌치랑 핫칠리 이렇게 해서 먹어요. 제 픽입니다. 서브웨이 픽. 네, 그렇게 2개. 그리고 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올라온 거. 오리덮밥 레시피 공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먹어보고 좀 확립이 됐을 때 말씀드릴게요. 공포 방탈출, 무서운 놀이기구 타기. 이게 사실 둘 다 저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귀신의 집이요? 귀신의 집은 너무 끔찍한데. 제가 방탈출을 그래도 나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정말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는 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생겨서 저는 공포 방탈출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놀이기구는 한 진짜 딱 3분? 괴로우면 되는데 공포 방탈출은 30분이 괴로워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까봐 이렇게 잠깐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이로 스윙을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전 자이로 스윙이 진짜 안 무서워가지고, 자이로 드롭은 잘 타는데 저 자이로 스윙이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아직까진 쿨라인 피죠. 대학로 맛집. 사실 맛집이라고 맛집을 찾아볼 정도로 제가 많이 대학로에서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이탈리안 패밀리라서. 뭐지?
방탈출 해보신 것 중에 추천해 주실 테마가 있으신가요? 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천인가? 거기에 슬래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엄청 무서운 건데 그때 이제 이프아이 완료 했던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막 친해져가지고 엄청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수 형이랑 저랑 스태프분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놀러 가서 슬래셔를 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그 1시간이.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방탈출인 것 같아요. 추천한다면 슬래셔? 근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공포 영화도 무서워해요. 사실은 공포 영화를 진짜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 잘 안 봐요. 제일 좋아하는 씬은 넘버요? 좋아하는 넘버? 뮤지컬 넘버? 매번 바뀌는데 요즘 많이 들었던 노래는 웨이빙 스루 윈도우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쿨라인 피조를 테라인 피조로 부르겠어요. 동현 배우가 쿨라인 피조를 자주 보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영업한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피노키오 공연할 때 제가 너무 쿨라인 피조만 먹으니까 애들이 형 그거 맛있어요? 그래서 야 맛있어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먹던 거 이렇게 애들 줬었는데 그때 괜찮네 이러면서 먹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영업 성공했나 보다. 그럼 아까 이탈리안 BMT라고 해서 공포 테마 추천. 서브웨이 레시피 말할 때 미아 넘버 가사가 나왔다고요? 어떡해. 대형로 방탈출 중에 혼? 아니요, 대형로 방탈출 아직 못 해봤어요. 잠깐만, 이거 왜 1분 54초 남았다고 뜨지? 바로 다 시킬게요 여러분. 이거 1분 45초. 그러면 질문을 할 만한 게 없네. 스트레칭을 근데 벌써 1시간이 지났구나. 좋아하는 장르는 사실 저 SF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1분 15초 남았어요. 그럼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제가 이걸 보면서 대답을 해볼게요. 배우님이 공연하시는 넘버들 말고 다른 넘버 커버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커버 영상 올릴 생각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했으나 이게 정말 유튜브로 해서 올리는 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셨어요. 아니 저 어차피 다시 킬 거예요. 42초 남았어요. 오늘 라이브 언제까지 하냐고요? 10시 반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1시간 반 정도? 내일 그래도 주말이니까 (20초) 남았어요. 그러면 20초를 기다리지 말고 제가 바로 지금 껐다가 다시 킬까요?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